예. 시작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는 러프 그리는 방법이랑 이제 러프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러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상반신의 위치 약화를 알게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사람의 상반신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남자 먼저 그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우락부락한 근육이고요. 두 번째는 근육이 그렇게 있지 않은 근육이 없는 이렇게 그릴 건데요. 일단 근육이 있는 목부터 시작하자면은 근육이 있는 경우에는 목 근육부터가 아주 발달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젖도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만 그리면 이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명암을 많이 넣게 되면 특히 목 근육 같은 경우에 명암을 많이 넣게 되면 좀 그럴싸해지는 근육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이 정도만 근육을 이 정도만 넣었을 뿐인데 매우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만큼 명암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 일단 목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육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하나 생기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목젖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이 정도만 그려도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세밀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또 그려주시면 되고 결을 하나 뭐 이제 사람마다 목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근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목 근육이 엄청나신 분들은 진짜 근육이 이렇게 생겨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목젖은 엄청 이렇게 생겼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알려드릴 텐데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 서론을 좀 길게 해볼게요. 사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자신의 몸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의 몸을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세밀하게 볼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가까이서 만져볼 수 있고 그리고 제약이 없잖아요. 뭐 자기가 자기 몸 만진다고 뭐 내 팔이 나는 내 주인인 내 팔을 못 만지게 하겠어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정말 막 자아가 있다던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관찰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고 좋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신의 몸은 이제 좀 표본 이제 어느 한 상황, 그러니까 표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표본, 즉 사람의 몸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단련을 했냐에 따라, 어떻게 골격이 타고느냐에 따라, 성별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즉 자신의 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은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정도만 검색을 해도 다양한 사람의 몸을 특히 이제 다양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구도가 나와요. 다양한 액션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몸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몸을 보는 것도 이제 평균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자신의 몸에 대한 이제 좀 실력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그림을 다른 사람들의 몸을 아예 안 그리고 자기 몸만 그리게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뭐 사람의 몸이 다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 몸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어디 뚱뚱하든 뭐 그래도 사람인데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제 다양한 캐릭터를 그리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되게 막 마른 캐릭터를 그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막 되게 뚱뚱한 캐릭터를 그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막 근육질의 캐릭터를 그릴 때도 있고 한데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캐릭터들에 대한 그런 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게 돼요. 즉 여러 몸을 그리고 숙련을 할수록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에도 더더욱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근육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어디를 달냐에 따라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근육이나 아니면 신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자료를 찾고 그걸 따라 그려보고 여러 표본을 익혀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진을 많이 이용하라고 말을 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론이 좀 길었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남자 목을 그리자 보면 이렇게 목을 그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육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 뾰족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근육이 끝나는 부분에 쇄골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쇄골을 그려주고 여기서 또 이제 어깨 근육 그려주면 되는데 이게 제가 너무 편편하게 그렸고 너무 태평양처럼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쇄골을 그린 다음에 여기 부분을 좀 지워주시고 이제 되고요. 이야, 이 줄리엔강 몸매인데 이거. 그러니까 목 근육을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좀 목에 비해 너무 두껍게 그릴게요. 목을 좀 두껍게 그릴게요. 목을 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근육인데요. 어깨 근육이 이렇게 나왔다가 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면 돼요. 이 앞모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글게 나오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마다 근육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체형 근육도 있고 보디빌더 같으신 체형도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그리는 거는 제가 공부했던 방식일 뿐이에요. 엄청 많아요. 이걸 제 걸 표준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면 될 거고요. 일단 가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쇄골과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막 이렇게 이어지게 그리면 또 이제 좀 이상해지게 되기 때문에 희미하게 이어지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선입니다.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래저래는 상당히 가슴 근육 같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팔은 날려버릴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팔을 날린다 보니까 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팔을 날린다기보다는 이제 팔은 여기서 안 그릴 건데요. 왜냐면은 팔은 근육이 엄청 다양해요. 여기도 막 있고 여기도 막 있고 여기도 막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많고요. 이번엔 상반신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반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골반과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나온다 치면요. 이렇게 차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짧게 돼요. 짧게 되고 여기가 좀 길게 나와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게 길게 나오게 돼요. 이걸 길게 나오게 된다는 것은 이 갈비뼈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근육이 많고 막 우락부락하고 좀 덩치가 큰 캐릭터를 표현하기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짧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복근은요. 복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이제 좀 숙련이 좀 안 될 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근육의 형태를 잡으셔야 돼요. 일자 근육을 그려주시면 돼요. 일자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역삼각형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사실 이제 복근 그리는 방법은 그림체마다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체마다 자기 특유의 근육을 그리는 게 많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 부분이 이렇게 또 라인이 이렇게 딱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갈비를 안 그려서 그래요. 이제 운동을 엄청나게 하신 부분이던가 운동을 엄청나게 안 하거나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근육이던가 아니면 이게 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정도만 그려도 이제 상당히 사람 몸 같아졌죠. 여기서 이제 자세히 그리면 이제 명암 넣고 막이라니 죄송합니다. 명암도 넣어주고 하면은 이제 상당히 사람 근육 같아져요. 이렇게 선화로만 표현해서 그렇지 이렇게 명암을 좀 넣어주시게 되면은 상당히 사람 근육 같아지고요. 네, 이 정도만 넣는데도 상당히 좀 이제 좀 잘 그려진 근육 같죠? 이 정도만 해도 되고요. 이제 잡곡지 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승모근이 이렇게 있는 부분부터 이쪽쯤에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나름대로 자연스러워요. 사실 사람마다 많이 달라서 이걸 기준하지 않는데 지금 방금 알아낸 거예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팔 근육을 그려볼 텐데요. 팔 근육 같은 경우는 옆모습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렇게 어깨 근육이 생기게 돼요. 어깨 근육 다음에 어깨 근육까지는 이렇게 둥글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방울 모양의 근육이 또 하나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얇은 물방울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알통, 알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정식 명칭을 안 말하는 이유가 저도 몰라서 그래요. 저도 이거 팔 근육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데 근육이 이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거를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태를 알면 편한데요. 어깨 근육은 이렇게 동그랗게, 그 다음에 원통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물방울을 이렇게 몇 개 붙여줘요. 2개 정도. 근데 대신 명심해야 점이 여기가 하나 큰 게 하나가 있으면 여기는 살짝 조그맣게 하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넓다라는 걸 하나 그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알통이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우락부락 알통이라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엄청나게 운동을 막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굽혔을 때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팔을 펼쳤을 시에는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많이 얇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게 그려지고요.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막 엄청나게 근육질 하신 분이다, 막 헐크다 하면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 그만큼 이제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엄청나게 근육질인 거죠. 엄청나게 근육질 캐릭터를 그릴 때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팔뚝이 생긴 그 팔꿈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팔꿈치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뚝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은 제가 실수로 너무 강조해서 그렇지 이렇게 웬만하면 팔뚝이 팔이 하나가 완성이 돼요. 이제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팔뚝 그리기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거를 막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그리지도 못했고 잘 그리지도 못해요. 제 남자분이 그렇게 잘 그리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보디빌더 분들, 즉 아니면 근육이 있으신 분들을 관찰할수록 매우 좋아요. 그런 분들 근육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릴 거기 손은 이렇게 잘라서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팔 근육은 이 정도 하면 돼요. 대신 이제 아까도 말했지, 다양한 구도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관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사람마다 어떻게 결이 달라지고 어떻게 결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시면서 다양한 표본을 보면서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막 천재이신 분들은 막 한번 인체 표본 한번 보고 다양한 몸을 접목하실 정도로 막 센스가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림 실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재능 있는 편도 아니어가지고 여러 표본을 보고 그러질 않았네요. 저도 아마 제가 대충 그림을 보면서 좀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근데 저는 아마 그렇게 해서 그림 실력이 있다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을 그리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사람의 표본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팔 근육이 많은 거를 좀 끝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근육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를 그려볼 건데요. 여기서 끝내도록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볼게요.